스윙 기법 중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기법은 역, 매, 공, 파 112 이것만 하면은 다른 기법 아무것도 공부 안 해야 돼요. 요거면 끝이에요. 장기 평역별입니다. 저점 구간이다. 차트로 그려보면은 111선이 이렇게 있고 224선이 이렇게 있고 448선이 이렇게 있죠. 이게 역별이에요. 장기 평이 역별이 됐다는 것은 주가가 잘 가다가 빠졌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내려가는 파동이 있는 걸 그냥 잡으면 돼요? 안 되죠? 가다가 매집봉이 떠야 돼요. 매집봉이 뜨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올렸다 빠지는 이게 매집봉인데 공구리가 치지죠. 맨 밑에 이 파동에서 한 단계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매집봉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란 점선을 이용하시면 되고, 파란 점선 모르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1선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111선에 근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21선과 61선을 안착을 해야 근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추세선에 생각하는 61선을 뚫어 올려서 있다 이 소리예요. 61선을 뚫었다는 것은 거의 공구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집봉이 있고 볼린저나 파란 점선에 근접해 있다면 이거는 거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제가 요런 것만 드립니다. 스윙에서 놓치는 분들은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을 잡으면 돼요. 요것만 계속 무한 반복하시면 개꿀입니다. 밑에 이렇게 공구리 자리 형성이 돼 있고 지지라인 형성됐고 매집봉 떠가지고 세력들이 출발 의지가 보이고 111선 뚫으면 급등 자리거든요. 자, 역배열이죠. 매집봉 띄우고 파란 전선 근처에 111선 근처 여기에 딱 요 자리에요. 요것도 지금 제가 드렸던 거죠. 그죠? 혜태 제과식품 스윙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지금 자리가 딱 좋네요. 스윙하기 딱 좋은 자리인데 너무 위로 치지 마라. 이거 스윙이다. 단타 아니다. 자스가 역배열에 매집봉 있고 파란전선 근처에 111선 근처 요런 게 요게 탁 튀어요. 이렇게 얼마 전에 앞타머 사이언스 역배열에 매집봉 있고 파란전선 근처에서 111선 근처에서 밑에 공굴이 있고 요런 것들이 탁 튀어요. 이렇게 보락도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한 번 더 가능합니다. 보락도 눌림목입니다. 창밖을 보락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타점입니다. 손절 라인 잘 보세요. 어디가 손절 라인입니까? 추세가 한 번 더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잘 보시면 요 112일선을 밑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해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12일선이 중요한 자리예요. 성향이 조금 더 여유있게 하시는 분들은 밑에 요 변곡 있죠? 여기를 손절 잡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시가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112일선을 매물로 만들고 내려온다는 것을 이탈시킨다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은 뭐다? 가성비나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1590원 손절 잡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나요. 대신에 올라가면은 이걸 20% 이상 먹습니다. 요 상한가가 육박하는 이 장대 양봉이 나왔죠? 대칭으로 움직여요. 여기에 나왔던 파동보다 더 센 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지받아 버리면은. 왜? 저점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손절 한 3.5%, 성공하게 되면은 20%. 야, 보락도 개 날라갔네. 지금 보니까. 창밖을 보락, 이거 금요일도 드린 거고 공개방도 드린 거고, 그죠? 금요일날 이미 터졌네요. 다 드린 거예요. 제가 그린 대로 올라갔네요. 아니 12년 동안 주식 방송했으면은 음식점을 치면은 만약에 맛이 없고 그러면 1년은 못 버티겠죠. 12년을 버텼다는 것은 다르죠. 제가 오늘 농사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농사 매매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을 들고 있으면요 한 500만 원 정도로 단타를 치고요 한 3천만 원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1,500만 원은 기회비용을 살리기 위한 현금 보유, 3천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5천만 원 대비해서 월 2에서 5%까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농사 매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56짜리, 하이힐 자리, 공구리 자리, 밥그릇 자리는 승률이 70%가 그냥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30%를 잘라주면 70% 계속 따라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 매매를 이 기법에 준해서 분할 매수,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은행이자가 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농사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20에서 30%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실력이 돼야 안정적으로 나오지만은 5천만 원일 때는 1년에 뭐 1천만 원. 만약에 이게 5억일 경우에는 1년에 20%면은 엄청나죠. 하루에 20% 아닙니다. 우리 유튜브에 보면 농사 매매도 종류가 좀 있어요. 짝짓기 매매가 있고 통계자 매매가 있고 수요일 할아버지 기법도 있고 비중 매매 기법도 있습니다. 이 비중 매매 원칙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가가 급락 이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배열 상태에서 급락했을 때는 단기 하락률을 보는 거고요. 역배열 상태에서 급락했을 때는 이격도를 봅니다. 이격도. 요것만 보면 초보자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정배열 상태는 이평선을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 448일선이고 224일선이고 111일선이라고 봤을 때 확장이 돼요. 그러면 주가는 어디 있습니까? 주가는
최근에 급등해가지고 눌림목을 잡을 때 매수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배열의 이격도는 뭐냐면 장기평이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역배열이. 그러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가지고 이격도가 얼마만큼 이상 벌어졌을 때 낙폭과대로 매수 관점이 되는 거고, 초보자분들은 역배열 낙폭과대를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물려도 일단 낙폭과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하살표가 뭔 것 같아요? 낙폭과대에 대한 자리들이거든요. 점 한가 빼고 요런 자리들에 농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역배열의 이격도 자리, 이 검색으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살표 기준 안 하면 뭐냐면은 단기간에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딱 만들어질 때, 그때가 1차 매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20% 이상 밀린 이후에 양봉 출현시마다 2차 매수. 이게 비중 매매예요. 이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했을 경우 6개월 안에 수익권으로 은행 이상 나올 확률이 겁나 높아요. 마이너스 30% 이상 급락한 이후에 첫 번째 뜨는 양봉에 들어갔을 때 추가 매수를 2번에서 3번이면 다 올라가요.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물타기로 피라미드식으로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매수할 때 100만원, 그 다음에 매수할 때 100만원, 그 다음에 매수할 때 200만원, 그 다음에 매수할 때 400만원, 그 다음에 매수할 때 8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금 보유를 내가 30% 해라는 이유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3-4번까지 매수가 들어가는 게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뭐 구경지혜님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단기간에 쭉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 없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2차 매수를 들어갑니다. 종가로 들어갑니다. 항상 양봉 확인하고. 자, 평단가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낮아졌고 여기서 안 팔고 나왔는데 여기서 또 내려가길래 여기서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단가 어떻게 돼요? 또 낮아집니다. 이렇게. 요번에 내려가면은 이제 400만원 타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가고 평단가 지금 현재 1320원이 맞춰졌습니다. 자, 1년치 은행 이자에 몇 배가 나오는지 보세요. 여기서 요 라인에서만 팔았다 치더라도 한 10년치 은행 이자가 바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5천만원 들고 있으면은 300에서 500 정도 단타 치고 한 1,500만원 현금 보유하고 3천만원 가지고 요런 종목을 소액으로 한 30종목 들어가라 그럽니다. 30종목. 분산 투자를 많이 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나 상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패까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야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도 뭐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손익비가 있다고 봐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이 손익비를 확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익비는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률 90%의 기법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로 계산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초보자들의 망상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5대5의 자리에서 이기면 만원, 지면은 3,000원, 한 3배수 이상의 손익비가 나와야 돼요. 모든 주식의 타점은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타점을 공략하는 이유가 올라가면은 많이 먹고 내려가면 바로 자르면 돼요. 내려가면 3% 4% 손절이고 올라가면 15% 20% 수익이 나는 이런 구간, 그 정도의 파동 에너지, 이 에너지가 있는 종목을 손익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낚시를 한다 싶시다. 내가 지렁이 50마리를 써가지고 49번을 실패를 하고 한 번에 5자짜리 감성동을 잡았어. 자, 손익비가 49번의 실패는 5자 하나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손익비는, 그래 나는 50마리짜리 지렁이를 5,000원 주고 사면 5자짜리 감성동 잡을 수가 있어 라는 손익비가 나온다. 49분 진 거예요. 미끼만 뜯긴 거야. 그런데 손익비에 이게 워낙 크잖아요. 그럼 나는 평균적으로 미끼 하나 쓸 때 5자짜리 하나 잡을 수도 있지만은 3자짜리 3.5자짜리를 3마리 잡을 수 있어. 그러면 나의 손맛과 패거리와 손익비가 5,000원 이상 값어치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게 손익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나 30% 먹는 매매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역배 저평가에서 단테님 기법대로 영매공파 뜨고 올라가서 0차에 눌림목이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 224선 1년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 또는 전저점을 깨뜨리지 않고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요 지지를 지켜줄 확률 50%, 실패할 확률 55대5예요. 대신에 앞에 파동 에너지와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올라가서 파동 에너지에 1.5배를 곱하면은 이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 한 30% 나와. 근데 실패하면은 손절 여기서 5% 잡았어. 그러면은 내가 1,000만원을 만약에 들고 있다고 하면은 300을 현금 보유하고 70만원씩 10개를 들어갔어요? 자, 3% 손절, 요건 5% 손절, 4% 손절, 3% 손절, 하나가 돌렸어. 또 손절, 또 하나가 돌렸어. 또 손절. 자, 60%. 그러면은 요거 다 따지면은 마이너스 난 거는 30%야. 먹은 거 60%야. 무슨 말 이해되지? 이게 손익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법을 만들 때 이 손익비를 만들어서 계속 회전을 시키는 거. 원칙대로. 그게 수익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성공시키고 안 시키고가 아니라 내가 이 방식대로 꾸준하게 했을 때 내 계좌가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매공파, 256, 밥그릇 3번 자리의 패턴, 공구리, 하이힐 이런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기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냐면은
매매는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평 때리 기법, 256 기법이에요. 농사 매매는 여러분들 자금이 한 2, 3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농사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매매는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이평 때리기 기법하고 256 기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개념이 비슷해요. 근데 매도 타점이 조금 달라요. 초보자분들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평 때리기하고 256 기법의 특징이 뭐냐면 역배열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역배열이냐면은 장기 이평 역배열입니다. 장기 이평이 역배열된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 소리입니다. 111선이 이렇게 있고 224일선이 이렇게 있고 448일선이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박스권 있다가 뭐 또는 급등했다가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납폭가대가 이렇게 나와야 장기 이평이 확장이 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다 이거예요.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온 종목이 이평 때리기나 256 기법에 들어서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탄력을 받는 자리예요. 싼 가격에 있는 주식이 올라가려고 탄력을 받는 거죠. 256 기법이나 이평 때리기 기법은 고가에서 추격하는 매매가 아니에요. 가격적인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서 탄력이 붙을까 말까 하는 자리란 말이죠. 초보자분들은 뉴스, 정보, 찌라시, 호가창 이런 걸 보고 매매해요.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여기입니다. 정보 받아서 들어가도 무조건 여기에요. 호가창 가지고 매매하면 단기 고점에 물려요. 호가창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초보가 현혹대가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30-40% 물린 종목들 이 자리 왜 들어갔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뉴스 보고 들어가고 실적 보고 들어가고 정보 보고 들어가요. 224일선이죠. 111선이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2년선 448일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구름대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구름대를 뭐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되는데 초록색 선을 올라타는 거 있잖아요. 이평 때리기는 뭐냐면은 112일선 부근에서 잡아서 224일선 팔고 또는 448일선에 파는 겁니다. 여기서 요만큼만 먹는 거예요. 이평 때리기는. 256은 뭐냐면은 여기서 추세를 확인하고 좀 버텨가지고 이 추세를 요 위에까지 먹는 거예요. 시간은 256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이평 때리기 같은 경우는 보통 5에서 10% 먹는 거고 256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한 30%까지 먹을 수 있어요.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이평 때리기와 256의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도 잡고 돌파도 잡고 단타도 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집이 끝나는 자리.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256이나 이평 때리기 중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매집봉을 확인하시면 돼요. 개꿀이에요. 주가 빠져갖고 여기 박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요 얼마 못 먹어요. 그런데 요런데 매집봉이 이렇게 하나 떠 있네. 올라갔다가 눌러줬는데 여기서 또 매집봉이 이렇게 하나 떠 있네. 60점짜리 종목인데 이게 80점이 되는 거야. 초보자분들요 매집봉 없는 건 하지마. 이 매집봉은 뭐냐면은 낚시를 갔을 때 입질이 있는 거랑 없는 거예요. 고기가 많을 것 같은 자리만 되는 거야. 초보자분들은 입질 있는 것만 해도 충분 종목이 많아요. 256이나 이평 때리기 플러스 이 매집봉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라. 초보자분들은 스윙은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답니다. 역배열에서 매집봉 있는데 111선 올라타는 종목 끝이에요. 이게 베이스예요. 파란 점선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박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자리예요. 이런 지표들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들어가지 말고 저점에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라고. 오케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매매 포지션 강의가 있죠. 나는 내 매매 포지션을 명확하게 정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거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 다닐 때 내 진로를 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판사가 되겠다, 명확한 진로를 정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매매 포지션 정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 사장님 각각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매매가 다른 겁니다. 트레이더가 스캘핑 막 해가지고 1년에 내가 1000% 수익 냈습니다, 이 기법 사용하세요 하면은 그 강의를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1000% 수익 날까요? 절대 안 나요. 왜? 그거는 그 전문가가 그 포지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격 다르지, 투자금 다르지, 성향 다르지, 매매 환경 다르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 맞는 매매를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중장기 농사 매매가 잘 맞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투자금이 1000만 원 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5년짜리 중장기 농사 매매 해라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죠. 1000만 원 있는 분들은 빨리 시드를 1억까지 늘리는 게 일단은 숙제예요. 그 숙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위험하게 베팅을 해야 돼요. 1억도 1000만 원이에요. 도전을 계속 하면서 운빨도 믿어봐야 되죠. 시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그걸 관리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있고 성격이 급하고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 성향이야. 성격이 그래. 그러면 난 단타가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어. 시간적 여유도 많고 성격도 느긋해. 근데 그런 사람 보고 10억 갖고 단타 치라면 10억 다 날립니다. 단타로 1000% 수익 낸 사람 갖다 붙여놓으면 다 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다음 본인의 자금 얼마를 내가 들고 있느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격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 포지션이 없으니까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진로를 농구를 정했으면 농구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야구를 하면 야구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진로가 정해졌으면 그 방향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단체는 주식달인연합과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달인연합을 검색하세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예요? 농구공도 샀다가 축구공도 샀다가 수영복도 샀다가 그럼 돈 다 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중이 떠중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 따라서 매매했다가 저 사람 따라서 매매했다가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주식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목적지가 없으면은 그 길로 가는 방법을 찾지를 않아요. 내가 목적지로 가는데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스윙을 한다 그러면 그 스윙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수준까지 딱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단타 중장기가 자동으로 한 80%는 따라와 있어요.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눌림목 하겠다. 그럼 눌림목 막 주구장창 하시면 돼요. 그게 완성이 되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95%의 개미들이 본인 매매 포지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나 TV 나오는 사람들 수익 잘 났다는 고수분들 내랑 매매 방법은 달라도 그 사람들만의 매매 포지션 딱 있어요. 스캘핑 하는 사람, 중장기 아예 그냥 가치주 하는 사람 자기만의 포지션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개미들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포지션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어요. 애초에 포지션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이탈되는 거를 계속 물타기를 합니다. 이탈되면 잘라야 돼요. 옛날에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상한가 15% 할 때 3%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라. 3, 6, 9, 12, 15 기법이다. 100만원 사갖고 3% 내려가면 또 100만원, 6% 되면 100만원, 9% 되면 100만원, 12% 되면 100만원, 15%면 100만원, 거기서 안 올라가면 손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왜 미친 소리냐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깡통돼요. 왠지 아세요? 자, 여기서 내가 1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3% 빠졌어요.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자, 요까지는 좋아요. 여기 되면 평단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또 빠져요.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평단가가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단가가 여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잖아요. 6번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평단가가 어디냐?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 내가 맨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비중만 겁나 높아지고 주가만 빠진 거예요. 분할 매수는 2번 이상 하시면 안 돼요. 2번 이상 분할한다는 것은 내가 타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내려가는 거를 평단가가 쫓아옵니다. 평단가가 쫓아와서 바닥에서 조금만 반등 나오면 수익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위에까지 반등이 나와야 돼. 평균값이 안 나와요. 저런 식으로 10개를 수익 내고 1개만 반등이 안 나오죠. 바로 깡통입니다. 저거는. 그리고 만약에 물타기를 많이 할 것 같으면은 적금식으로 들어가요. 적금식. 내가 1억 있으면은 진짜 50만원 1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1차 매수를. 주가가 내려가다가 이게 딱 차트를 돌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변곡 구간이 시작되는 거고 변곡 구간 안에 양봉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 변곡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행보로 바뀌는 변곡 구간. 여기서 보통 보면 공굴이나 하이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보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변곡 구간이란 말이죠. 이 변곡 구간 부근에서 우리가 적금식으로 넣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양봉마다 양봉을 확인하고 타점 잡는 거예요. 장대 양봉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음봉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양봉 매매 물타기라는 것은 내가 들어간 이후로 마이너스 15% 이상 마이너스가 나오고 거기서 양봉이 떴을 때만 매집하는 겁니다. 요런 데는 이제 스윙이고 요런 데는 스윙 중장기. 이 말을 제가 차트로 그대로 보면은 내가 3번 자리 변곡을 찬다. 여기서부터 이제 밥거리기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밥거리죠. 내가 만약에 3번 자리에서 1억을 들고 있는데 원금 대비 1% 100만원을 들어갑니다. 1차 진입을 했어요. 쭉 내려오니까 요 양봉 되니까 뭐가 돼요? 내 평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는 빠지고 양봉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양봉이 뜨는 거는 여기서 15%가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죠.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100만원, 200만원 들어갔고 내 평단가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무손실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투자하면은 먹는 거예요. 비중도 작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3번 자리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갔는데 100만원, 100만원, 그러니까 평단가가 여기입니다. 더 빠졌어. 200만원. 평단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투자돼가지고 조금만 있으니까 시간 투자하면서 적금식 매매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변곡 매매라 그러거든요. 내가 자금이 1억 이상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한 3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매매가 될 수가 있고 본인이 3번 자리만 잘 찾을 수 있으면 개땡큐예요. 왜냐면 저렇게 하면은 저 중에서 한 종목이 상패가 돼도 다 회복돼요. 이런 종목을 30종목씩 들어가요. 농사 매매. 유튜브 영상에 보면 제가 비중 매매 영상이라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에 있는 기법이거든요. 저거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어요. 현금 보유도 30%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이런 매매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매물대 보는 거 가르쳐 달라고요? 매물대 보는 건 매수와 매도가
강하게 싸운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할 때 어떤 고지가 있으면 이 고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자리예요. 이 길 중간에 성이 하나 있잖아. 성. 맨날 쳐들어오고 맨날 맞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자리가 바로 매물대고 지지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냐 안 세냐죠. 요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매물을 막 받아먹으면서 쫙 올리는 장대 양봉, 이런 것들도 다 중심봉이라 그래가지고 지지저항이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더 올리려는 세력과 여기서 물량을 정리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박스를 치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언덕? 누가 이기면 그쪽 쏠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내려가는 걸 멈추고 또 이렇게 박스를 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꼭지 라인 있잖아. 박스 치는 꼭지 라인. 이런 것들이 지지저항이고 매물대고 추세선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지지저항이라는 것은 캔들이 많이 부딪힌 자리예요. 얽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부딪힌 자리지. 이렇게 아까 밑에 있으면 부딪힌 자리, 요런 자리들이 저항이 되는 거고, 이 앞전에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다 여기서 막 이게 부딪혔죠? 그럼 여기가 또 지지가 되는 거예요. NC소프트 같은 건 내려오는데 제가 여기에 줄을 끊었죠. 왜 여기 줄을 끊었는지 아세요? 여기도 지지 자리인데 제가 여기는 지지 자리로 내가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요 위에 쌓여가지고 밀어내리는 이게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 거죠. 다음 지지 자리가 어디냐? 자, 차트를 이렇게 보면 49만 6천원 자리에 여기와 여기야 여기에 꼭지가 3개가 보인다 1번. 그리고 55만원 자리도 여기 위에 여기 꼭지 3개 약하지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이전에 파동이 있었잖아. 모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제가 봤을 때 38만 천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 여기서 다이렉트 떨어질 때는 49만 6천원, 요 자리가 강력한 지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55만원에서 49만 6천원까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올 수가 있다. 요만큼에서 아마 강력한 지지가 나온다.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빵 뚫리진 않아. 이런 거는 여기서 힘겨루기를 한단 말이죠. 오케이? 엔벨롭을 약간 이용한 거거든요. 엔벨롭 매매 플러스 장기 입행이거든요. 기본 개념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15일이나 21선 기준으로 엔벨롭 중심선을 딱 꺼놓고, 엔벨롭 중심선에서 예를 들어서 15%가 멀어진다. 과열. 15%가 내려가면은 침체. 그러니까 언더슈팅, 오버슈팅, 언더슈팅, 오버슈팅, 이게 엔벨롭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행보하는 박스권장에서는 엔벨롭이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은 경험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24일선을 기준으로 잡는다 보시다. 주가가 224일선 위에서 움직일 때 엔벨롭의 하단에 대한 경험치, 주가가 224일선 밑에 있을 때 엔벨롭의 타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 224일선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61선하고 224일선하고 정배열인가 역배열인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224일선 밑에 이런 박스가 만약에 나온다 봅시다. 엔벨롭 박스가. 그럼 엔벨롭 같은 경우가 원래 중심선 대비해서 움직이는데, 보통 보면 이제 하한선 밑에 있으면은 중심선을 위로 살짝 터치하고 상한선 안 대고 하한선을 때리거든요. 이게 224일선하고 61선하고 이렇게 역배열이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돼 있을 때는 엔벨롭 하단선에 닿였을 때 대칭이론만큼 그 밑에서 잡아서 나폭가대를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224일선하고 61선하고 정배열인 상태의 엔벨롭을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이기 때문에 엔벨롭에서 하단선을 매매할 수 있어요. 여기는 대칭으로 한 번 더 빠졌을 때 나폭가대를 잡을 수가 있고, 엔벨롭이 이게 정배열일 때는 그냥 하단을 잡으면 되더라고. 초보자분들이 엔벨롭 하나만 이용하는 것보다 엔벨롭하고 장기평, 파라볼릭, MACD 이런 추세를 같이 이용하면 겁나 좋겠더라고. 그럼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기본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61선하고 두껍게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엔벨롭을 15에 20 정도 해볼까? 이게 종목마다 다른데, 엔벨롭이 행보하고 있을 때는 그냥 엔벨롭 하단에 잡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 엔벨롭이 상승 구간일 때, 정배열 구간일 때 한 번씩 폭락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봐봐. 분명히 초록색이 61선이고 밑에 있는 게 224선인데 정배열 상태에서 폭락 나오는 엔벨롭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분할 매수로 거의 다 먹더라고. 수치는 종목마다 맞춰야 되는데, 역배열 상태에서 엔벨롭이 나오면 이게 더 밀리더라고. 대칭으로. 보통 무슨 이런 대칭 있잖아요. 이 대칭으로 밀리더라고. 짧은 대칭, 중간 대칭. 이 보이시죠? 여기서 만약에 빠질 때는 이런 거는 밑으로 이만큼 빠진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 완전히 100%는 없지만 힘이 없는 구간의 박스 지표, 역배열의 박스 지표는 엔벨롭 하단에 닿았을 때 밑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 정배열일 때는 반등의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엔벨롭을 정해놓고 본인이 이 파동을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잖아. 그지? 이걸 근데 파라볼릭으로 해야 돼요. 파라볼릭이 뭐냐면 이 금바은밭이거든요. 금바은밭 지표로 요걸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금색인 구간은 엔벨롭에 매매를 가능하게 하고, 은색인 구간일 때는 엔벨롭에 닿았을
봤을 때 대칭 이론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더 판단해라. 오케이? 아니면은 뭐 이게 주봉 엔벨로프입니다. 주봉상의 박스권일 때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엔벨로프는. 그러니까 보면은 하단선에 닿으면은 매수해서 버티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확률이 엄청 높아요. 이거는 원래 이 파란불로 들어가면 손절치고 나중에 다시 잡는 거예요. 파란불로 들어가면 모아임도예요. 상패까지 가능한 게 파란불인데 살아남으면 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파란불 잘 안 닿거든요. 만약에 이거 들어가서 손절치고 파란불 벗어나면 다시 잡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연기금이나 프로그램 매매할 때 이런 거 쓰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엔벨롭 하단 닿이잖아요. 쓸어 담습니다. 제가 이 엔벨롭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여러분 말씀 안 해줬어요? 옛날에 그 연기금 펀드 돌리는 자문사였나 하여튼 기관에서 TV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뭐 시장 상황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내 눈에 보인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나 얼굴이 보인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 화면에 모니터에 차트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트야. 다른 거 지표 하나도 없고 엔벨로프가 딱 있더라고.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엔벨로프로 매매한다 소리죠. 딱 보니까 이 하단선이 끄인 자리 이런 자리들이 집중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돌아가는 자리다. 이거를 내가 그때 알은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차트가 착해져가 있고 옆에 막 프로그램 돌아가잖아요. 모니터가 보이잖아. 딱 이 엔벨롭 하단선에 쓸어 담는 영역이더라고 보니까.